안녕하세요.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진화. 제가 이 물리원 강의 영상을 올린 지 거의 한 두 달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시간이 조금 안 됐어서 어려웠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젠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냥 하기로 한 거 계속 끝까지 완결이 날 때까지 꾸준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역학적 에너지 문제풀이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챕터들보다 여기 문제풀이가 조금 더 중요한 거여서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들을 작년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올려놓은 영상들에도 역학적 에너지 문제풀이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조금 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부 힘, 그러니까 보존되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억제가 에너지가 고정이 되는데, 그래서 공기저항이나 마찰, 뭐 무시한다 이런 말들이 나와주는 거 자체가 일단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사용하는 거겠구나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 물체의 크기 이런 거 무시한다는 건 이제 점입자가 아니라 부피를 갖는 거다 보니까 이제 높이를 어느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는지에 따라 두 물체가 겹쳐져 있을 때 높이가 또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입자의 부피, 크기 이런 거 없다고 고려해라 라는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고요. A랑 B랑 함께 묶여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실이 끈 Q 이쯤에서 실이 끊어집니다. 끊어진 후에 A도 단독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 B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 운동의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4배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P에서 Q까지 갈 때 A와 B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할지, 세모를 쓰면 델타라고 있는데, 이제 위치 에너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따질 거고, 그 다음에 A와 B가 묶여 있기 때문에 A와 B 이외에 다른 영향을 주는 힘이 중력 같은 경우는 보존력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장력 같은 경우는 A와 B 사이에서 오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의 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일정할 거다. 그런데 A의 역학적 에너지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각각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장력에 의해서 변화를 받기 때문이죠. 근데 합쳐놓으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토탈은 0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Q부터 R까지 진행할 때 A와 B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볼 텐데 이제 실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각각 이 합이 0이 돼야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끊어지기 전까지는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0이 아니고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0이 아닌데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변화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더 읽어볼게요.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의 4분의 9배이다. 그러니까 A가 가다가 질량이 바뀌지 않죠. MA는 그대로잖아요. 그쵸? 질량 물어보는 거긴 한데 MA는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냐? V의 변화가 생긴다. 여기가 뭐 V였다 치면 열어볼 때 V 프라임이라 할게요. 운동 에너지가 4분의 9배라는 건 질량 그대로라면 이 변화하는 속력이 2분의 3V라고 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2분의 3V 제곱하면 4분의 9V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질량 그대로니까 4분의 9배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어찌됐든 정지한 상태로 첨가죠.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뭐 2분의 1 MAV 제곱 증가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2분의 1 MBV 제곱 증가한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Q에서 R로 갈 때 2분의 1 MV 제곱에서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4분의 9가 되죠. 그럼 얘는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4분의 5만큼 증가하는 거잖아요. 1에서 4분의 9까지 증가한다. 이 변화량은 4분의 5만큼 증가한 거구나. 이렇게 따져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실이 끊어진 후에는 변화량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운동에너지 증가한 만큼 위치는 감소한 거다라고 따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B랑 A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볼 건데 B는 이만큼 2L만큼 올라갑니다. A는 2L만큼 내려갔는데
높이가 2L만큼 감소한 걸까요? 아니죠. 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E자 붙었으니까 2H만큼 내려간다고 하고 끊어진 후에는 H만큼 내려간다고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숫자들, 간단한 문자들을 도입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본인 취향대로 도입을 하시면 되고요. 예쁜 색깔을, 잘 보이는 색깔을 하고 싶은데. 오케이. 자, 몇 배다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럼 단위를 그냥 정하면 됩니다. 자, A 온도의 증가량이 B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 5분의 4배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거를 플러스 4, 2 증가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B는 몇 E 증가한 거죠? 플러스 5E 증가한 거죠. 그쵸, 그쵸. 5분의 4배라 했잖아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A가 Q에서 R로 갈 때 운동의 증가량이 몇이죠? 4E의 몇 배? 4분의 5배니까 5E만큼 증가하고 A가 이때 실이 끊어졌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감소하는 역학적 위치 에너지는 5E가 돼서 5E 빼기 5E는 0 이게 맞춰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L만큼 미끄러져 내려와서 H만큼 높이가 줄었을 때 5E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2L만큼 미끄러져 내려오면 2H만큼 줄겠죠. 그러면 5E의 2배만큼 12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합이 보존된다 했으니까 4E 늘어나고 5E 늘어날 때 12 줄었으면 이만큼 줄어야 늘어나야 한다. 그래서 2분의 1 나왔죠? AV 제곱이 4구 뭔지 알겠죠? 이게 4이구 2분의 1 MBV 제곱이 2라면 윗변에서 윗식을 아래식으로 나눠주면 MA가 분자 MB분의 MA는 4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되게 슈르륵 풀렸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몇 배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그냥 단위를 도입하세요. 단위 도입. 저는 습관적으로 대문자 2, 에너지를 나타내는 대문자 2를 쓰는데 이렇게 해주면 얘랑 연결이 되고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가 합쳐서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를 규명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규명할 거냐? 얘가 2L만큼 미끄러져 내려갈 때 2H만큼 높이가 줄어든다 친다면 똑같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L만큼 미끄러지면 H만큼 높이가 줄어들 거다. 근데 오른쪽에서 OE만큼 운동에너지 증가했죠? 그러면 위치에는 OE만큼 감소해야 되죠. H 내려올 때 2H 내려온다면 12만큼 감소. 그래서 여기가 2구나.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비례하는 값과 그러니까 뭐랑 몇 대 몇으로 비례하는지 이렇게 따져주는 거 5분의 4배다. 그럼 하나는 4이고 하나는 5이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 볼까요? 자, 이 경우 마찰이 없는 빗면과 마찰이 있는 빗면을 통과하는데 뭐 이 경우에 이제 일정한 마찰이라고 보겠죠. 뭐 별다른 말이 없다면 뒤쪽 방향은 어떤 F의 마찰력이 이 구간에서만 작용한다 보면 되겠고요. A와 B랑 C는 일정한 시간 간격이다. 자, 마찰이 없는 빗면을 통과하는 중에서는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가만히 놓았다니.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 A, O에 출발할 때 A점에서는 과연 뭐 1초 걸렸다. 뭐 말이 없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 단위로 따져주면 돼요. 여기 t만큼 갔을 때 A점, 여기를 t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t만큼 가게 되면 B점이 되겠죠. 자, 이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2배가 되면 거리가 몇 배 될까요? 이 삼각형의 면적을 따질 건데 시간이 2배가 밑변이 2배가 되면 닮은 삼각형의 면적은 2배 곱하기 2배 4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에 비해 이 전체 큰 삼각형의 면적이 4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건 이제 습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 대 이거가 1대 3의 면적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O에서 A로 간 거리가 시간 속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가 뭐라 했죠? 이동거리, 속력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 이동거리, 시간 속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 변이죠. 어쨌든 이 경우에 같은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를 거의 같은 말로 사용해도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동거리가 3배가 된다.
1대 3이 되겠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B에서 C로 갈 때 이 경우에는 가속도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굽어지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의미한 거를 알아내기 힘든 어쨌든 뭐 3T다 이렇게 써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는 왜 변화하죠? 일을 받기 때문에 변화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언제 증가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받은 R자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이 한 일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됩니다.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중력에 대한 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한 일이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되겠죠. 어찌됐든 여기서 중력은 아래로 작용할 텐데 빗면 때문에 그거의 그 부분만큼 상쇄된 수직 항력 부분만큼 상쇄된 중력에 의한 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중력은 아닌데 중력이 하는 일을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가령 이제 물리 2를 하셨다면 대강 이해할 텐데 요런 중력이라면 요거에 딱 이 빗면과 평행한 성분만큼의 힘을 남게 되고 이건 중력에서 오는 거니까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얘가 이 힘이 한 일이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될 거예요. 또 저 힘은 계속 동일합니다. 중력에 의한 힘. 중력은 아니지만 중력에 의한 힘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이동거리.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밑분 넓이는 그 힘이 한 일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알짜 힘이 한 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O, A, P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C에서는 힘이 하나 추가됩니다. 마찰력이. 그래서 마찰력은 운동 방향 반대잖아요. 그래서 중력 방향이랑 반대되는 만큼 그래서 마찰력이 이만큼의 마찰력이었다고 할까요? F'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만큼이 감소한 요게 이동거리 R자힘 그래프예요. 그래서 R자힘 그래프의 미분 넓이가 뭘까요?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C에서 운동에너지는 이 빨간 부분 밑부분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볼게요. BC 구간에서 마찰력을 받아 역극적 에너지 18줄만큼 감소하였다. 자, 마찰력이 이거예요. 마찰력이 한 일이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이 얼마예요? 18? 오케이. 오,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O와 B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32줄이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중력 E 한 1을 따져주면 됩니다. 이건 사실 중력에 의한 힘이에요. 요거, 요거가 32줄이래요.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정확히 그 다음에 나온 말이 A와 C에서 60줄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 B와 C에서로 대놓고 알려줬으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20번 문제죠. 그렇게 쉽게 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따질 거냐? 위에서 한 거 거리비를 따집니다. 32줄이 중력 E 한 일이 32줄이었어요. 근데 A와 B의 길이비가 1대 3이 나오거든요. 등가속도 운송. 이 경우에 자유낙하처럼 정지한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시작하면 시간이 2배가 되면 거리가 4배가 됩니다. 그래서 T 0에서 T까지 움직인 거리 대 T에서 2T까지 움직인 거리가 1대 3B가 되고요. 그래서 이 이동거리가 1대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8줄, 이 부분이 24줄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A와 C에서 60줄 차이가 안 됐으니까 이 부분 전체 큰 박스가 60줄이니까 이 부분이 36줄이에요. B에서 C까지가 36줄인데 윗부분 18줄이라 했죠? 그럼 여기 아래 나오는 이 부분 R자임 한 일은 B에서 C까지 18줄. 자, 그래서 O에서 B까지 R자임이 한 일은 32줄이고요. B에서 C까지 R자임이 한 일은 18줄이어서 합치면 50줄.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몇 가지의 개념. R자임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되고요. 중력에 대한 일이 중력에 대한 일이 운동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 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그 다음에 중력 E 한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알려줬죠. 32줄, 60줄이라는 거 알려줬고 그래서 중력
E한 1과 운동 에너지를 따질 거기 때문에 이제 R자 힘이 한 1을 따질 건데 중력에 의한 힘 이것과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 아예 같은 거 했네요. 이 마찰력을 서로 빼준 힘이 한 1. 그리고 이 부분이죠. 이렇게 따져주는 거였어요. 이 부분이 32줄 더하기 18줄, 50줄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별로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도르래 문제. 자, 이거는 7월 모의고사 20번인데요. 이렇게 도르래가 움직 도르래가 사실 잘 안 나오는데 보통 고정 도르래만 나와요. 얘는 이제 이 줄이 길어지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움직 도르래예요. 요건데 사실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개념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어찌됐든 얘네들이 원래 길이에서 얼만큼 늘어나 어떻게 정지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정지라는 건 속도가 없다는 거고 속도가 0인 상태를 계속 유지할 때 우리가 정지했다고 말해요. 잠깐 속도가 0인 상태를 정지했다고 안 하죠. 지금 뭐 속도가 0이고 계속 0일 거야. 별일 없으면. 이런 경우를 정지해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속도도 0이지만 뭐가 0이어야 되냐? 알짜 힘이 0이어야 돼요. 왜 이런 상태 뭐라 하죠? 평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정지해 있고 얘도 정지해 있죠. 그죠. 얘네 둘이 정지해 있다. 그러니까 실의 질량, 용수철의 질량, 도르래의 질량 이거 무시한다는 건 얘네들의 운동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얘네들의 알짜 힘이 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F는 MA인데 질량이 0이야. 알짜 힘이 0이 아니야. 그럼 가속도 얼마여야 돼요? 무한이어야 돼요.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무시한다라는 거 있으면 그 부분엔 알짜임이 걸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두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각각 정지에 있다라는 거죠. 질량이 같은 두 물체 다행이네요. 얘네가 정지에 있다는 거. 이 두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 이 움직도르래의 힘의 평형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만큼 늘어나 있고 용수철 상수 같다 했으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K라고 씁시다. 자, L만큼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KL이라는 힘을 받겠죠. 자, 이쪽 실이 이렇게 KL이라는 걸로 이렇게 당기고 있잖아요. 이 도르래 이쪽 부분을 당기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 반대 부분도 KL이라는 힘으로 당겨지고 있겠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 실이 이쪽으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실 전체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려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지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쪽에만 힘이 작용한다면 이쪽 지금 도르래가 두 쪽에 묶여 있는데 이 오른쪽에만 힘이 작용한다면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당겨지는 움직임이 생길 거고 그런 상태에서 도르래가 정지해 있을 수가 없죠. 이 물체가 정지해 있는데 그 물체 바로 위에 있는 도르래가 움직인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 이쪽 반대편에도 같은 크기의 KL이 당겨주고 있어야 어떻게 되냐? 그래야 한쪽으로 실이 움직이지 않는다. 도르래의 실이. 그리고 도르래의 회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도르래를 이쪽으로 위로 KL로 힘을 주고 왼쪽에서도 KL을 위로 힘을 주고 오른쪽에서도 KL의 힘을 위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르래는 EKL이라는 힘이 위로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도르래에 질량 없다 했으니까 도르래에 알짜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가 무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바로 밑으로 어떻게 EKL이라는 힘이 작용하고요. 그래서 이 도르래가 이 질량이랑 연결된 실을 그러니까 도르래 밑에 질량이랑 연결된 실이 도르래를 EKL로 당기고 있으니까 이 도르래도 마찬가지로 EKL로 실을 당기고 있겠죠. 그래서 이 도르래가 EKL로 당기고 있다라는 게 됩니다. 이 질량을.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질량이 받는 알짜임 볼게요. 일단 중력, mg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실이
아래, 그러니까 이 두 질량 사이에 연결된 장력 T가 있겠네요. 이건 위아래 똑같이 T죠. 이렇게 따지고 그 다음에 그럼 위에 있는 질량의 힘의 평형 EKL이 위로 가는 거고 아래로 mg 그리고 아래로 장력 T 요 두 개의 합이 같아야 된다. EKL과 그래야 힘의 평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물체 보면 일단 질량 동일하게 mg 중력 동일하게 mg고 그다음에 얘가 아래로 KL L만큼 늘어나 있으니까 아래로 KL만의 힘을 받겠네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질량은 위로 받는 힘이 T고요. 아래로 받는 힘이 mg 더하기 KL인데 이 두 개가 마찬가지로 같아야 힘의 평형이 발생하겠죠. 그래야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이 둘 다 참이 되게끔 하는 장력 T를 mg와 k에 대해서 계산하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EKL이 mg 더하기 KL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KL은 EMG라는 식이 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수철 상수 K를 L과 M 그리고 G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지에 있었어요. 요 식까지 얻고 지저분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어우, 지저분해. 자,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속력 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역학적 에너지가 실이 끊어진 후에 실이 툭 끊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툭 끊어지면 이제 움직이겠죠. 그럼 밑에 있는 부분만 볼게요. 얘네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찰과 공기저항을 무시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힘이 탄성력과 중력은 역학적 에너지 전체에 변화를 주지 않는 보존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실이 끊어지고 나서 B의 움직임만 볼 거잖아요. 뭐 A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B가 아래로 X만큼 압축돼 어떻게 됐다? 정지. 그러니까 여기서 성력 뭐예요? V는 0. 운동 에너지는 0으로 다뤄준다. 아주 감사하게도.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이렇게 볼게요. 처음에 그러면 이 실이 끊어지는 순간 실이 잘리는 것으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생길까요? 그냥 실이 잘리는 건데. 그러니까 B랑 A, 그러니까 B가 아니군요. 아래 물체랑 위에 물체랑 각각 가지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 그대로 그냥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의 물체는 얘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고, 운동 에너지는 0이었겠네요. 그럼 아래 물체는 얘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0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아래 물체는 얘에 의한 용수철 B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고려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래 물체에서 보존되겠다. 식 세워보겠습니다. 2분의 1 KL 제곱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0이죠. 속력 0이니까. 그래서 이게 좋아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기준면은 어디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자 우리가 위치 에너지 기준면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위치 에너지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위치 에너지 차이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발 고도로부터 높이를 잴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집에 뭐 교실이든 집이든 어딘가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해발 고도로 치면 해발 고도가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중력에 의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말은 어, 우리 집의 바닥을 위치 에너지 기준면으로 삼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위치 에너지 기준면으로 삼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있는 물체의 기준면을 그냥 현재 있는 위치를 기준면으로 잡을 거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의 몇이 됩니까? 0이 됩니다. 너무 좋다. 계산하기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확정 에너지고 이게 보존됩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L, 어, X만큼 아래로 압축되어 있네요. 이 위치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다음 운동 에너지, 정지, 좋다, 0. 그다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됐나요? 처음 높이에서 얼마만큼 줄었어요? L 더하기 X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해야겠네요. 그래서 아이쿠,
마이너스 mg l 더하기 x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x랑 x를 l에 대해 나타내라. 그러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예요. x에 대한 몇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우리 2차 방정식 못 풀진 않잖아요. 그래도 고딩인데 그치?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요걸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mg를 어떻게? 2분의 1 kl로 도입하면 편할 것 같아. 자 그럼 식 세워보겠습니다. 2분의 1 k l제곱 빼기 2분의 1 k x제곱. 와 뭔가 합차식 느낌 나죠? 는 마이너스 mg l 더하기 x인데 mg를 이걸로 쓴다 했죠.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kl l 더하기 x다. 가독성이 좀 안 좋네요. 색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식이니까 2분의 1 k l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은 마이너스 2분의 1 k l 여기 l입니다. l 더하기 x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k 지웁시다. 자 뭐가 남냐? l 더하기 x 합차식이죠. 는 마이너스 l 더하기 x. 그래서 l 더하기 x 지우면 되겠는데요. 자 l 빼기 x는 뭐다? 마이너스 l이다. 그렇다면 x는 2l이다. 됐죠?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이 운직 도르래는 사실 자주 안 나옵니다만, 어찌됐든 도르래의 원리는, 이 도르래 문제들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실의 질량, 용수철의 질량, 도르래 질량, 이런 거 무시한다. 라고. 그래서 도르래에 걸려있는 알짜임이 0이 아니면 안 됩니다. 가속도가 무한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짜임 0이 되게끔. 그리고 정지 상태일 때는 평형, 그러니까 정지 상태라고 하면 지금 속도도 0인데 가속도도 0이어야 돼요. 힘의 평형이 되어 있다는 거지. 알짜임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여기 있는 두 식을 세웠습니다. 여기 연립판 둘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둘 다 사실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풀어서 오른쪽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용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푼 겁니다. 간단한데 이제 내용이 어렵다 보니 이 간단한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대강 이런 식의 패턴들을 따르는 것 같아요. 좀 돌이켜보면 이제 첫 번째는 여기서는 어떤 운동을 할 때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가지고 어떤 양들을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한 일 혹은 중력이 한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이런 것들을 따져주는 것과 그때 등가속도 운동을 이용해 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해서 이제 뭐 방정식을 푸는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세 문제 제가 뽑았는데요. 세 문제 다 그 시험의 20번 문제예요. 그 20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원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한 90% 이상이 역학적 에너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는 문제고요. 계산이 조금 어려워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제가 다른 영상도 많이 올려놓았으니까요. 참고해서 역학적 에너지 문제 푸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챕터는 이제 연력학에 대해 얘기해 보게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